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7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 연하인 27세입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의 비밀스러운 사연을 썰루나 채널에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사랑에 빠졌고 1년 넘게 연애한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어머니가 미혼모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꺼려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성격에다 직업은 공무원으로 이혼 가정도 꺼릴 만한 성향이셨지만 미혼모라는 사실이 더 큰 반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장모님과 단둘이 살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의 가정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저희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고 그로 인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원까지 진학해 공부를 끝내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할 예정인 매우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또한 장모님을 닮아 빼어난 외모와 몸매는 물론 성격까지 좋아서 가정사 외에는 아무런 단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집안이 빈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와 경기도 파주의 7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자라오는 동안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집 마련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는 저만 괜찮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 처가에서 신혼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했습니다. 장모님도 혼따든 것이 적적하실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좋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대학원 공부를 먼저 끝낸 후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하며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결혼 3년 차에 경남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 다녀오던 중 큰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미혼모의 딸로서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냈던 것처럼 장모님도 그간의 고난을 혼자서 꿋꿋이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족이라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뿐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장모님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모님과 기분 전환 차원에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후 5층 여성 의류 매장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타서 엘리베이터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게 되었고 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모님과 어쩔 수 없이 밀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을 여자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갓집에서 장모님과 1년 넘게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그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여성스러움에 점점 매료되었고 동시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성이라는 생각에 보호 본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장모님은 20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저와는 나이가 10살 많은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처럼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는 그런 아우라를 풍기십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장모님과 아내 셋이서 강릉에 놀러 갔을 때 횟집 아줌마가 장모님이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하실까봐 제가 네, 제 아내인데 이쁘게 생겼죠?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는 젊고 꽤 아름다우십니다. 장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되시죠? 하루는 부장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회식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숙취해소 음료도 챙기고 기분 좋게 한잔했습니다. 1차로 대창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는 호프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저입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예요.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아이고, 웬일이냐? 오늘 술을 많이 마셨구나. 그런데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 많은 사람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 장모님은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어요.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30대 미시 아줌마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야. 그러시며 내오셨습니다. 이 맛에 장모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네, 장모님. 씻고 나와서 그런지 시원한 게 또 생각나네요. 그럼 딱 한 잔만 하세나. 아이고,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 이쁘다는 소리는 그만 좀 하게. 내 눈에 이뻐서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이쁘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장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 거리를 꺼내셨습니다. 장모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한번 따라보게. 오랜만에 우리 사위 술 한 잔 받아봐야지.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떠 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네요.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술 마시자고 했던 것도 장모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작업하는 거라고요. 호호, 김서방, 오늘 날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며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하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왠지 술이 잘 받네.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어지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취해보겠어요? 장모님, 오늘 제대로 날 잡으신 것 같네요. 하하, 오랜만에 한잔하니 기분이 참 좋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나?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낼게요.
그나저나 장모님이 먼저 연애를 시작하셔야죠.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40대 후반에 한창 나이신데 또 남자 이야기인가? 나는 다른 남자 생각은 안 나네.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잖아. 장모님은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해도 될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허전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차는 노래방에 가실래요?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다가 점점 지쳐가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를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장모님은 싫지 않은 듯 덥석 잡았습니다. 장모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제 앞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님을 10분 넘게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신세 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참고 달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모님의 깊은 한숨은 더해져만 갔고 저는 한동안 옆에서 위로해 드렸습니다. 장모님,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잖아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말인가? 나랑 계속 살 건가? 고맙네. 그날 이후로 술 취해 우울한 장모님을 위로해 드렸던 것이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 4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네요.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할 관계라는 걸 알지만 이미 저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